넥슨의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맨시티 어떻게 합니까? 맨시티 어떻게 할까요? 네, 맨시티 큰일 났습니다. 맨시티가 지난 새벽에 울버햄튼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냥 꽉 무너졌네요. 맨디 어떻게? 맨디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네. 자, 지금 스코어가 뒤에 나오고 있는데 3대2로 졌습니다 맨시티가. 근데 그것도 한번 시간을 보세요. 맨시티가 25분에 스털링, 50분에 스털링 두 골을 넣고도 세 골을 얻어맞아가지고 펠레스코아로 역전 패를 당해버렸습니다. 예. 맨디는 망디다. 맨디 방출해야 된다. 와, 근데 진짜 충격적인 패배입니다. 이게 자, 맨시티가 이날 경기에서 져서 여러분들 선두 리버풀하고 승점 차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선두하고 지금 승점 차가 14점 차. 14점 차면 지금 거의 5경기 차예요. 선두 리버풀하고 맨시티가 이제 3위거든요. 그러면 14점 차면 거의 5경기면 제가 봐서는 맨시티는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예, 저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보고 경기 끝난 다음에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도 요거는 좀 이제 우승 경쟁에서 우리가 좀 많이 밀어져 버린 것 같다, 밀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인정하는 분위기를 좀 갖죠. 좀 충격적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 결과가 어떻게 된 정도냐면 이번 패배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 JJ님이 맨시티 팬이세요. 근데 끝났다고 봐야죠라고 얘기하시는데 좀 어려워요. 근데 기록으로도 나타나는 게 맨시티가 지난 시즌 우승할 때 4패를 당했어요. 4패. 예. 근데 이번 시즌 오늘 이 울버햄튼 경기 패배로 몇 패 당한 줄 아세요? 벌써? 지난 시즌 38라운드 해가지고 전체 4패였는데 이번 시즌 벌써 5패입니다. 이미 벌써 지난 시즌 패배를 넘어가 버렸어요. 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담아 미친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도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거는 지금 일단 뭐 리버풀과의 격차도 심각하고 지난 시즌 패배와 기록을 놓고 봐도 심각한 건데 실점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실점이 이번 경기 3골 허용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가 올 시즌 23골을 내줬어요. 실점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23골은 또 뭔지? 이거 진짜 더 웃겨요. 맨시티가 지난 시즌 우승할 때 38경기에서 모두 실점, 38경기 다 했을 때 실점이 23골이었어요. 근데 지금 19골 했는데 지난 시즌 실점하고 똑같습니다. 와, 이건 진짜 큰 거죠. 딱 절반인데 지난 시즌 풀로 치렀던 시즌하고 실점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미 전체 패배는 지난 시즌 4패보다 5패, 5패로 넘어가 버렸고요. 근데 울버햄튼은 트라우레도 그렇고 맨시티 잡는 약간 좀 막 저승사자 이런 느낌인데? 원래 지난 그 상반기 때도 그때도 트라우레가 엄청 잘해가지고 아다마 트라우레가 잘해가지고 2대0으로 잡았잖아요. 이번에 또 잡았어. 이게 더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블. 전문 킬러다. 그러니까 이게 한 시즌에 홈과 원정을 다 잡는 걸 더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가 상대에게 더블 당한 거는 진짜 오래간만인 거 아세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와가지고 어떤 특정 팀에게 한 시즌에 홈과 원정에서 다 져버리는 더블을 당한 건 2번째입니다. 2016-2017 시즌 때 첼시에게 더블을 당했어요. 더블을 당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더블 당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아까 그리고 14점 차라고 했는데 그 10점 차도 더 타격이 큰 게 뭐냐면 선두 리버풀이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렀는데 14점 5경기 차이다. 아까 JJ님 말처럼 끝났다고 봐야 돼요. 우승 경합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러면 맨시티가 이렇게 망가진 무너져버린 이건 왜 그러냐?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해요. 3가지로. 자, 첫 번째, 이제 맨시티를 깨려고 하는 팀들의 파해법이 불명해졌어요. 맨시티를 어떻게 하면 깨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가 쭉 진행되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2년 연속 우승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맨시티 만나면 이렇게 깨야 돼.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울버햄튼과의 경기 때
양 팀의 라인업입니다. 선발 라인업 그리고 이제 교체됐던 라인업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맨시티를 만나게 되면 상대 팀들은 맨시티에 뭘 치느냐? 자, 첫 번째 뒷공간을 쳐버려요. 뒷공간을 쳐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과르돌라 감독은 자기 축구와 자기 철학이 분명하다 보니까 뭐예요? 점이 오래 하죠. 패스 많이 하죠. 그러면서 경기를 지배해서 슈팅도 많이 때리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축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이는 지금 저 맨시티의 포백 라인 있죠. 포백 라인을 올려요, 내려요. 올려요, 내려요. 올리죠. 라인을 상당히 올려서 앞쪽으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예, 올리죠. 그러면 오타멘디, 페르난지뉴, 맨디, 워커가 있는데 올려요, 라인을. 자, 아마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초반에 한 12분에 골키퍼 에데르송이 퇴장당했으니까 사실 이 경기는 그래서 진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죠. 퇴장당했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에 빠진 맨시티가 이날 경기 어려웠다. 이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표면적으로 그거는 이유고, 그러면 왜 퇴장당했냐는 거, 이걸 우리는 봐야지. 왜 퇴장당했냐는 거예요. 에데르송이 퇴장당한 장면을 보면 어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맨시티는 라인을 굉장히 올려서 싸워. 저 하프라인까지. 저 하프라인 중앙선까지 올려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키퍼하고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죠. 그 상태를 친 게 누구예요? 이번에 울버햄튼 첫 골 장면이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퇴장당했던 장면이죠. 퇴장당했던 장면에서 조타. 예. 조타가 하프라인부터 밟고 뛰기 시작해요. 예. 그때 그 덴동커가 센터백이 한번 빵 쳐주죠. 센터백이 뒤에 이렇게 볼을 갖고 있다가 맨시티가 뒷공간이 굉장히 넓네? 빵 한번 칩니다. 그러니 조타가 하프라인 밟고 있다가 빵 뛰기 시작해요. 이미 맨시티는 완전 라인을 올리고 있는 상태야. 그런 상태니까 완전히 혼자서 치고 가다가, 그러면 에데르송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대1 나온 거 아니야? 1대1. 1대1 나온 거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부닥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데르송이 퇴장당한 거는 그냥 밖으로 드러나 있는 하나의 팩트인데, 왜 퇴장당했냐는 거예요. 왜? 퇴장당한 것보단 왜 퇴장당했냐. 그것도 라인을 끌어올리다가 결국 뒷공간을 한 번에 센터백이 줬고 조타라고 하는 공격수가 치고 들어갈 때 1대1을 줬기 때문에 퇴장을 당했다.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뒷공간을 계속 치면서 상대가 상대의 역습에 아주 취약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실점이 많아진 거예요. 실점이 왜 많아지? 이걸 단순히 그냥 뭐 수비수의 몇 명의 부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런 부상 변수들은 좀씩 있었어요. 근데 왜 특별히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당했던 전체 실점을 이미 시즌 반밖에 안 하는데 벌써 똑같은 실점을 했느냐? 지난 시즌 4패밖에 안 당했던 팀이 시즌 딱 중반 갔는데 5패밖에 당하지 않았느냐? 상대 역습에 취약한데 왜 취약하느냐? 이것은 상대가 읽었고 이거에 대해서 맨시티는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뒷공간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맨디를 좀 혼내고 싶어요. 두 번째는. 맨디는 지금 여기 바로 보이시죠? 여기 22번 맨디. 왼쪽 풀백. 맨디는 특히 이날 경기는 더 바보 같은 플레이를 했어요. 맨디는 이렇게 플레이해서는 안 돼요. 맨디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축구를 모릅니다. 제가 몇 번 이 맨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뭐 실수를 왕 실수했다, 뭐 망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볼 빼앗긴 거 오케이, 그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축구를 못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디가 두 골, 그러니까 동점골 그리고 마지막 역전을 허용했던 골, 이 장면에서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두 번째 골은 말도 안 돼.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반대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와. 근데 그 크로스가 정말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울버햄튼이 올린 크로스가 맨시티 선수 머리 맞고 자기한테 왔어. 그죠? 자기 동료 맞고 자기한테 왔는데 골라인에서 그거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등지고. 그냥 볼이 골라인으로 나갔으면 그 누구 볼이에요? 내 동료 맞고 골라인으로 나갔으면. 코너킥! 상대에게 코너킥을 주는 상황이야. 그죠? 그러면 그때는 내 동료 맞고 골라인을 나가려고 하니까 지키면서 볼을 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터치라인으로 쳐내야지. 터치라인을 쳐나든지 아니면 앞쪽으로 질러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왜 그거를 골라인으로 나가는데 그걸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레가 와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몸싸움 경합해가지고 뺏어내버리잖아요. 전 일단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됩니까? 네. 일단 이건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동료 맞고 있는데 왜 그거를 지키다가 그렇게 하냐고요. 세 번째 골 장면도 1대1 상황에서 아니 상대가 도어티가 안으로 잡고 들어가는데 맨디가 어떻게 저 수비한 줄 알아요? 지금 맨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러면 자 상대 도어티는 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로 요로 들어가요. 여기 안쪽으로 슈팅을 때리기 위해서 요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맨디는 보세요. 상대가 만약에 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만약 도어티를 일로 몰았다고 치자고요. 제가 손표시라는 일로 몰았다고 치면 상대가 도어티는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여기서의 선택은 뭐야? 여기서는 크로스밖에 안 돼요. 그죠? 여기는 크로스밖에 안 돼요. 크로스밖에. 그러면 그러니까 풀백은 항상 그래서 공격수를 이쪽으로 모는 거야. 터치라인 쪽으로 모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모느냐? 몸의 자세가 이쪽을 잡고 가운데를 열어주더라고. 이건 진짜 생각을 안 하는 플레이예요. 생각을 안 하는 플레이. 이거랑 연동을 해서 말씀드릴 수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축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 그 두 번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도 문제지만 이 장면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는 친구가 원래 누구예요? 진첸코 선수를 원래 넣어가지고 가운데 플레이도 좀 하게 하고 백 플레이도 하게 되면서 아주 복잡하지만 아주 여러 가지 역할, 멀티플 역할을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맨디는 그런 축구를 이해를 못해. 그냥 사실 맨디가 옛날 모나코에 있을 때 그 뭐 한 시즌 뛰었죠. 그 전에 다른 팀에서 뛰다고 하는데 정말 폭발적인 오버랩을 했다고요. 맨디는 정말 폭발적인 오버랩 능력하고 막 진짜 치달의 전형에 막 빠바바박 쳐가지고 막 올리는 걸 되게 잘해요. 맨디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근데 이게 과르디올라 감독 축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만 축구를 해. 여전히 그런 축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디를 붙잡아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경기 도중에 보면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도 좀 답답한 것 같아. 야 맨디야 좀 이렇게 플레이하고 좀 저렇게 플레이하고 좀 야 움직일 때 야 이렇게만 가지 말고 좀 중앙 쪽으로도 가가지고 좀 몰고 우리 축구가 이렇게 사이드 돌파해가지고 크로스만 올리는 게 아니지 않니? 진첸코나 이런 움직임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대는 처음에 많이 했죠. 근데 프랑스 리그에서 데려왔지만 실제 맨디는 그동안 이번 시즌까지 3시즌 동안 뛰면서 가장 많이 뛴 게 10경기밖에 안 됩니다. 올 시즌 포함을 해도. 물론 올 시즌 더 진행되면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물론 부상이 컸어요. 부상이라는 이유가 컸지만 부상이 아니더라도 진짜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맨디는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그러니까 맨디가 뭐 나쁜 선수냐 좋은 선수냐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구에는 안 맞아요. 최소한 이 선수가 좋은 선수냐 나쁜 선수냐는 다른 논쟁의 문제고 맨디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에는 안 어울려요. 부적합해요.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라포르트.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많은 실점 이미 그거 아시죠? 지금 맨시티가 경기 실점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까지 23골 실점을 했는데 이거는 9위를 달리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실점이 더 많아요. 실점이 더 많습니다. 팰리스보다도 지금 맨시티가 수비가 더 안 좋다니까요. 팰리스가 21골 내줬는데 맨시티가 23골 내준 상태예요. 그러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라포르트 오랫동안 좀 빠져있죠. 스톤스까지 빠져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페르난지뉴하고 오타멘디가 센터백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요 앞쪽에 그러니까 페르난지뉴를 내려버리니까 요 미드필더에서 끊어줘야 되는 선수가 로드리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약간 수비의 1차 벽 자체가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포르트의 중장기적인 부상은 기본적으로 수비를 좀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의 철학에서의 수비는 수비수들이 몸빵 때려가지고 수비하는 게 아니라 볼을 오래 소유함으로써 요한 크루이프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바르셀로나의 수비는 점유 축구를 하는 팀의 수비의 철학은 뭐라고 얘기해요? 축구 경기장에 공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 저 공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완벽하게만 소유할 수 있다면, 축구 경기장에 볼은 안 하니까 우리가 저 볼을 완벽하게만 소유할 수 있다면 상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경기장에 볼은 안 하는데 우리가 완벽하게만 소유한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상대는 볼을 한 번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골을 넣을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수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축구라고 하는 건 볼을 우리가 완벽하게 소유함으로써 상대가 공격조차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크루이프의 이론이고, 크루이프의 이론을 이어받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비입니다. 자, 그러니 라포르트의 부상은 단순히 센터백 중앙 수비의 두께를 10개 했다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라포르트는 왼발잡이 센터백으로서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그죠?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 주는데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와? 스톤스까지도 부상인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 페르난지를 내렸지만 그 옆에가 누구예요? 오타멘디 같은 선수들이에요. 오타멘디 이번에 이 장면을 수비할 때 보세요. 그 마지막에 도어티가 골 넣을 때, 물론 맨디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드로 몰아야 되는데 가운데로 몰았던 책임도 있지만, 마지막 슈팅 때를 하려고 할 때 오타멘디 어떻게 벗겨지는 줄 알아요? 우리가 경기할 때 벗겨진다고 하는데, 센터백은 그렇게 쉽게 덤비면서 태클 걸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센터백이 마지막 자기 수비수인데 몸 던지면서 이렇게 막 쉽게 태클 던져가지고 벗겨지면 안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먹잖아. 그럼 한 번에 먹는다고 하는데 한 번에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오타멘디는 그런 게 너무 많아. 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포르트나 스톤스, 특히 라포르트가 빠졌다는 건 왼발 센터백의 어떤 빌드업, 그리고 뒤쪽에서 볼을 잘 소유하면서 덤비지 않는 수비의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확실히 맨시티가 수비가 많이 무너졌고, 그거는 바로 센터백 라포르트의 문제다. 이렇게 세 가지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뒷공간, 두 번째 맨디, 세 번째 라포르트의 부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차이가 지금 선두 리버풀과의 격차를 벌이는 거예요. 특히 센터백 쪽은, 수비 쪽은. 아니 보세요. 자, 맨디, 오타멘디 이 느낌하고 리버풀의 반다이크, 아널드, 로버트슨, 끝. 게임 끝. 여기서 그냥 게임 끝나는 겁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제가 봐서 끝났고요. 남은 거를 좀 정리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겨울 때, 왜냐하면 지금 라포르트가 내년 2월 정도나 복귀한다고 하는데, 2월 정도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겨울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